경상북도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영주에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을 갖춘 철도 물류센터가 들어서 운송 품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YMCA 의정평가단이 포항시 의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한 결과 입법 기능이 취약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클릭스포츠 강등 위기에 놓인 대구FC의 상황과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 11월인데 한겨울 못지않은 강력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0도 가리키고 있고 안동과 봉화는 여전히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춥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는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낮이 되면 대구는 12도, 포항은 13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나쁜 편은 아니어서 활동하시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마을 특성에 맞는 건강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특성에 맞는 건강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이 되는 100개 마을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건강 수준과 건강 취약 분야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지역별 건강 지도를 만듭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지역의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표준화 사망률 조사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건강 지도를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우리 마을 건강지도는 건강지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며 이 건강지표 개선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지도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80억 원을 투입해 건강 취약지역 20개 마을을 선정해 4개 분야의 건강마을을 조성하는 등 마을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을 금연형, 자조형, 협동형, 창조형의 4개 분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오는 2016년 이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자조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조적인 노력들을 이렇게 조장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행정이 조금 뒷받침해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30여 곳에 사랑의 열매 자동차가 지원됩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구 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차량 전달식을 갖고 대구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6억 5천만 원 상당의 승합차 30여 대를 전달합니다. 지원된 차량은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나눔천사 119 안전기금을 사용해 겨울 입을 1000채와 10kg 쌀 1000포대를 사회취약계층 10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나눔천사 119 안전기금은 대구소방공무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1억 원을 사용해서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했습니다. 영주에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을 갖춘 철도 물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물류 수송량이 늘어나고 운송 품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중앙선과 경북선, 영동선이 통과하는 철도 요충지 영주 문수역입니다. 컨테이너를 화물열차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레일과 부산 민간업체의 투자로 준공된 문수역 철도 물류센터는 3,530제곱미터 면적에 연간 5만 T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아변 제품을 생산하는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 공장이 벌써 철도로 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과거 시멘트용 양회 수송 일색에서 벗어나 수송 품목과 물동량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량의 수송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물류의 큰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 화물 수송은 도로에 밀려 감소하면서 주축 노선인 중앙선과 영동선의 물동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물류 감소로 위축되던 영주시는 이번 철도 물류센터 건립을 계기로 철도 도시의 옛 영화를 되찾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안정적인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과 에너지가 화두가 되면서 철도의 부흥이 시작되고 있고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채소단지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50대 주부가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 59분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채소단지 안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자고 있던 5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이 씨가 김장 준비를 하기 위해 혼자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잤다는 남편 장모 씨의 말과 컨테이너 내부가 심하게 그을은 점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3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모 여고교사 38살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여제자에게 술을 권하고 술에 취한 제자가 잠이 들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41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동구연합파 두목 43살 김모 씨 등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지역 3대 조직폭력 가운데 하나인 동구연합파 두목 김 씨는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협박해 게임장 지분과 환전권을 빼앗은 뒤 조직원들을 시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향촌동파 조직원인 31살 오모 씨와 경산 지역 폭력 조직 서상파 조직원 최모 씨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YMCA 의정평가단이 제6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했는데 입법 기능이 취약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5명의 최우수 시의원을 선발해 시상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제6대 포항시의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43건. 포항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과 비교해 봤더니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청원 처리 건수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자치의 가장 중요한 자치 입법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청원 건수 같은 것이 전무한 것들로 결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시 행정이나 업무에 대해 시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76%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정평가 토론회에서는 의원 개개인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중앙에 있는 매우 집권적인 이 정당의 공천제도가 폐지되고 나면 우리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 또 YMCA 의정평가단은 지난 6개월간 설문조사와 의회 회의록 분석,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5명의 최우수 시의원도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시민과 포항시를 위해 갖고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의정평가 활동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칭 새정치를 준비하는 대구 경북 준비 모임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정치 세력화 선언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어제 저녁 대구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20여 명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준비 모임은 김명환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와 연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111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그리고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습니다. 올 한 해 파악된 고액 상습 체납자 111명 가운데 개인은 72명, 법인은 39개로 총 체납액은 1,914억 원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입니다. 개인의 경우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체납액은 129억 원이었습니다. 법인의 총 체납 규모는 848억 원으로 최고 체납액은 181억 원이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2013 K리그 클래식 마지막 경기가 내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운 뒤 타구장의 경기 결과까지 지켜봐야 자동 강등을 피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대구FC의 상황.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 클릭스포츠에서 그 가능성들을 정리했습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강릉에서 펼쳐진 39라운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극적인 그러나 아쉬운 한판 승부였습니다. 먼저 2골을 넣으며 12위를 눈앞에 뒀던 대구. 하지만 경기 막판 10분을 못 버티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막판에 이제 집중력 내지는 조금 힘을 좀 더 보태가지고 결과물까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은 남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한 대구FC. 이제 경남과의 최종 라운드에서 무조건 승리한 뒤 제주와 강원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인데요. 대구FC가 경기를 내주거나 비길 경우 자동 강등은 무조건 확정. 또 강원이 제주에게 승리할 경우에도 대구는 경남을 잡더라도 자동 강등입니다. 경남을 잡은 뒤 강원이 비기거나 져야만 12위가 가능한 상황. 그나마 12위도 잔류 확정이 아니라 챌린지 우승팀 상주와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대구FC 운명이 달린 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게임은 정말 반드시 이기는 게임으로 정말 전개를 정말 하게끔 좀 선수들하고 조금 무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박함을 안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내일 경남과의 홈경기. 승강제라는 잔인한 운명 앞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경우의 수를 뚫고 짜릿한 순위 반전과 함께 승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대구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5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제시한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완되거나 추가된 것이 없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지난 2007년 3월 실종됐다가 4년 만인 2011년 3월 김 씨가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비닐봉지에 담긴 두개골에는 둔기로 수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허만진 의원은 오는 2015년 대구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물산업을 대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물산업 육성 추진단과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물산업 관련 기업 유치, 물 관련 기업 해외 진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경북대학교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학생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제46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철학과 4학년 김민지 씨가 단독 출마해 투표자 74%의 찬성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전 총학생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김민지 씨는 첫 여성 총학생회장 당선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총장 선출 시 학생 참여와 총학 재정 분권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들이 오늘 계명대학교에서 학부교육과 관련된 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은 학부교육 선진 모델과 교육 시스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 대학에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전국 25개 회원대학과 비회원대학,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을 통한 다양한 성과들을 결산하고 학부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직 11월인데 한겨울 못지않은 강력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0도 가리키고 있고 안동과 봉화는 여전히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춥겠는데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점차 더 건조할 전망이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영하권으로 내려갔던 대구의 아침 기온은 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도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6도와 5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거의 영하권입니다. 봉화는 어제보다 5도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권이고 안동과 의성도 영하 5도로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도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8도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등산지 날씨는 대부분 맑겠습니다. 추위도 풀려서 등산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활동하기에는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